반갑습니다. 영산선악대학교 정상명입니다. 저는 원불교 구례교당에 다니시는 어머니의 인도로 원불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성격의 저였는데 그래서인지 어머니께서는 원불교 훈련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갈 때는 혼자였는데 올 때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아서 자주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계기로 제일 큰 변화가 제 성격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 또 밝은 성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훈련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니다 보니까 교무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교무님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계속 다니다가 고3 신성의 훈련에서 교무님께서 전무 출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다 해주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영산을 선택하게 되었고 영산선악대학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산에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마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아침 먹고 중앙봉에 올라 그 서원이 어떠한 경계를 당하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원불교는 지금 제가 있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저는 사실 원불교 식구들이 너무 좋고 원불교 인연이 너무 좋아서 새로운 곳을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원불교 하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이런 새로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가장 처음에는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밝혀주신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은뿐 아니라 대종사님께 보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영산에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산선악대학교 3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연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국연변교당을 다니게 되면서부터 원불교와 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교화 현장이 제일 어려운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인데 그러한 중국에서 원불교를 만나게 된 것은 먼저 이 법에 귀의하신 저희 어머님의 인연으로 이렇게 원불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인연으로 의하여서 저는 좌상 상사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또 이러한 큰 인연이 지속되어서 저는 출가의 길까지 가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당을 다닐 때는 잘 몰랐지만 차츰차츰 스승님을 만나 배우면서부터 출가의 씨앗을 조금씩 품고 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뭔가 인생의 멘토가 필요하다, 누군가 나를 인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와중에 스승님을 뵙게 되면서부터 출가의 서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좌산 상사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믿고 이 어르신을 따라서 출가를 할까? 내가 나의 일생을 이 어른한테 바쳐도 될까? 라는 그러한 좀 불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때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스승님들께서 출가의 서원을 권유할 때는 단순히 이 길이 좋아서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과거나 현생이나 미래를 바라보고 삼세를 바라보고 내 영생을 바라보고 하는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출가에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이어서 1년간 상사원에서 간사 근무까지 하게 되고 영산선악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근무를 하면서도 제게 제일 힘들었고 또 지금까지도 저를 힘들게 했던 점은 바로 신앙관입니다. 정교의 신앙이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제가 2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의 대상을 두고
또 그 신앙의 대상대로 내가 수행을 해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불신이 불쑥불쑥 솟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간사 근무를 하면서도 또 지금 여기 영산선악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저를 방황하게 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저 이런 상이 과연 무슨 위력일지, 또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죄복을 주지, 또 우리는 왜서 이런 상에게 신앙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저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어가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신앙과 수행을 잘하는 더반들 보면 괜히 저 교원은 왜 저렇게 잘하지라는 상대심도 내게도 되고, 그냥 저 거짓이 아닐까, 허위적인 것이 아닐까, 형식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분별심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상 상사님께서는 제가 늘 상시 때 찾아뵈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고 실질적으로 너를 갖고 나아야 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실질적인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문을 갖고 또 이러한 것을 실질적이라는 것을 대중잡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내가 몰랐고 내가 힘들어했던 그런 신앙관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내가 신맥과 본맥이었습니다. 스승님에 대한 그 올바른 신맥을 바치고 믿음을 바치고 스승님의 지도에 따르며 내가 뭔가 영생의 제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는 정확한 지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 법을 받아 담고 그대로 수행을 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에게부터 신고하고 기도하여서 내가 위력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우리가 정전에서 배웠던 타력과 자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사실 위력이란 부분은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노력을 하였을 때, 내가 진심으로 수행을 하였을 때 그제서야 그 위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종교에 대하여 또 신앙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교법을 체를 삼고 또 교법으로 대중 삼아 수행해 나아가 내가 스스로 마음에 진심으로 모시는 그 스승님을 늘 비춰보면서 스승님과 같이 말 한마디 하시거나 몸짓 한 번 하거나 행동 한 번 하실 때마다 또 그 마음 한 번 쓰실 때마다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그 감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직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정진을 하고 또 허위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다가가서 앞으로 대종사님 이 교법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또 전무 출신으로서의 그 임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무 출신으로 되기까지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암교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음공부학사에 살고 있는 김진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살에 대학교에 와서 마음공부학사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마음공부학사에 들어오면서 아침에 좌선을 하고 매주 법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원불교가 생활종교라는 걸 정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일단 일상생활에서 제가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마음 돌리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좀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당에 매주 가게 되면은 단원분들이랑 단장님, 중앙님에 소속되게 제가 단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법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의 평소 이야기 많이 하면서 그걸 법문하고 대조시켜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원불교에서 다니면서 배웠던 감사 생활하는 법을 앞으로도 대학 생활이나 나중에 인간관계를 할 때도 이렇게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교당 다니고 있는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불교를 이제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올해 4월에 이제 전역을 했는데 원래 부모님이 원불교 청년회 출신으로 이렇게 만나셨거든요. 원불교에서. 그래서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이때까지 다니고 있지는 않다가 전역하고 이제 통영 쪽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원래 통영 법당에 좀 몇 번 따라가서 하다 보니까 그때 뭐 자세한 내용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서 이제 괜찮다라는 이렇게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그쪽에 있던 부교무님이 좀 젊으신 분인데 여기 강남교당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청년에 나가보게 됐는데 이제 뭐 법 공부하는 것도 이제 제 마음 자체에 뭐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사람들 만나서 친목이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잘 해주시고 재미있는 그런 모임 같은 것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일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주말에 이제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마음 공부도 하고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 지 아직 한 달하고 조금밖에 더 안 돼서 잘 모르긴 하는데 꾸준히 다닐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다니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법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잘 다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남교당 소속 김우조라고 합니다. 제가 원불교 다니게 된 계기는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이모가 먼저 원불교를 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불교를 다니시면서 여기 한번 좋으니까 한번 같이 가자고 저희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교당으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일단 분위기도 너무 편안하고 이제 독경 외우는 것도 재밌고 뭔가 이제 설법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좋아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학생회부터 계속 다니게 됐어요. 지금 청년회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이제 교무님 설법 때문에 교당 다니는 것 같고요. 이제 청년회 이제 학생회부터 친해진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이제 법회 끝나고 이제 같이 뭐 노래방도 가고 밥 먹고 아니면 카페 가서 얘기 같은 거 하는 것도 되게 좋아가지고 청년회도 이렇게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주 교당 다니면서 이제 교무님 설법 말씀 듣고 저는 특히 이제 그게 제일 좋았던 거 이제 요즘 들어 법회 하시는 건데 이제 정전 처음부터 이제 다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뭐 해석해 주시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열심히 듣고 근데 매주 잘 못 나가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매주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원불교 학생부터 계속 다녔는데 요즘에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하고 또 바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또 이제 같이 이제 법회 나갔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제 작은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종로교당 청년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법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불교를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아시는 지인분께서 원불교도 종로교당에서 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한번 같이 가보자고 권유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흥미가 생겨서 한번 가게 됐는데 이제 그날 법회 때 이제 그때 이제 교감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셨는데 거기 그 설법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좀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떤 감사에 대한 그 내용과 그 어떤 보은과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인과보응에 대한 진리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닥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부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 어떤 삶의 그런 모토나 가치관이나 그런 거에 부합되는 부분이 많아서 인상을 많이 받고 나서 일반 부패를 몇 번 나가다가 이제 같이 계신 부교님의 어떤 권유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청소년의 법회부터 다니기 시작했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제 한 11년 된 것 같네요. 일단 가장 크게 실생활에서 맞닿는 부분이,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감사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평소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사소한 거라도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거를 도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호의, 일반적인 그런 나한테 베푸는 호의가 그냥 당연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냥 나한테 주어진 어떤 그런 기회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좀 느껴졌는데, 이 원불교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그 회복 같은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인과의 진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나한테 이거 다 복이 오는 거고, 또다시 그 회복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감사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다짐은 어떤 그 교당에 대한 어떤 그 교화적인 부분인데요. 청년 부회장직을 맡고 있긴 하지만 저희 종로교당이 사실 아직 그 청년에 대한 그 교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교화를 하려고 거기에 대한 좀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구상하고 또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직책을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공부법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의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입교는 갔고요. 저희 외할머니였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알게 교당에 된 나올 수 계기는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저희 큰어머니 부모님? 49세 때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